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여러분하고 같이 글로벌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제 국제 무역론을 같이 학습하게 된 유승우입니다. 국제 무역론은 여러분이 알듯이 뭐 일단 국제 무역과 관련되는 제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론을 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고도 하고 글로벌 트레이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강좌에서는 실질적으로 국제 무역을 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식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주된 장으로 우리가 나눌 건데요. 세그멘테이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국제 무역의 어떤 무역 실무의 기초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래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무역이 행해지는가. 뭐 무역이 우리가 단순하게 물건을 수출한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건을 해외에 파는 것을 우리가 무역이라 그러겠죠. 그죠? 그 방법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일단은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좀 더 수출 절차나 수입 절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입 절차를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수출 절차를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수입과 수입 수출은 본인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면은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좀 지식을 쌓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시행착오의 문제가 생기죠. 트라이얼 앤 에러가 생긴다는 거죠.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보통 이제 바깥에서는 사회에서는 수업료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코스트, 그죠? 그래서 코스트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소한 그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론적으로 또한 실무에 가까운 이론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이런 것들이 리마인드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코스트를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료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의 어떤 특징에서 이제 수출 과정, 수입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다음에 수출 과정과 수입 과정의 플로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이라고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장을 가꾸고 매장을 갖추고 직원을 채용하고 여러 가지 전단지를 만들고 광고물을 만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고객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 발굴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이거를 해외 시장 조사와 거래선 발굴이다라는 그런 그 챕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와 거래선 발굴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하나 굉장히 팁이 많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25년 가까이 이 무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조도 했었고요. 공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생생한, 그죠?
alive한, 그죠? 그러한 지식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론과 접목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객들을 확보할 것인가, 또 그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인가,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볼 겁니다. 오늘은 그냥 제너럴하게 인트로덕션을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제가 학습을 하도록 그리 합니다. 학습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생각도 나누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 중간중간에 줌을 한 번씩 이용을 해서 대면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줌을 위한 실시간 리얼타임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역 계약인데, 그 international contract입니다. 이 무역 계약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역 계약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뭐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이런 것들이 무역 계약서에 쭉 이제 선적, 대금 결제, 보험 포장,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dispute settlement term이라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의 어떤 조항들이 무역 컨트랙트에 다 들어가게 돼 있죠. 이러한 컨트랙트의 내용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그 컨트랙트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인코텀즈란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코텀즈란 것이 뭐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건데요. 인코텀즈는 이제 물류적인 부분만을 수송만, 즉 운송만을 포함하는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무역계약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인데요. 조건인데요. 그래서 인코텀즈가 최근에 2020까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최근 된 것이 업데이트된 것만 유용한 것이 아니고, 인코텀즈는 옵셔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사용해도 되고, 이제 compulsory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제척해도 되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채택했을 때 그 인코텀즈의 내용에 우리가 구속되게 되는 거죠. 구속된다는 말은 인코텀즈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서가 이제 그게 종속되게 되는 거죠. 그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각각의 인코텀즈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전에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최근에 있는 인코텀즈 2020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코텀즈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방식인데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무역, 즉 글로벌 트레이드에서 이게 다 이 총체적으로 계약서와 관련돼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를 든다면 하나의 계약서상에 들어가서 이것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같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사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페이먼트, 즉 결제 방식, 그죠? 결제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제 방식이 최종적인 목표는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돈을 받는 것이죠. 돈을 받아야지만이 결국은 비즈니스가 유지되죠. 그 돈으로 또 물건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기업을 유지시키고, 그죠? 시장을 개척하고,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이 페이먼트가 안 되면은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난다. 왜 부도가 났냐? 부도가 났는데 이 기업이 비즈니스를 못해가지고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서 기업이 부도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성 위기가 나면 보통 기업은 기업이 장사를 잘 못해서 기업이 어떤 뱅크럽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합니다. 법정 관리란 것은 사실은 법원이 이 기업을 살리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기업은 그냥 청산 절차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왜 법원에서 판단을 할까요? 우리가 기업은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자연인, 그냥 우리 스스로가 기업의 어떤 대표자로서 그냥 자연인으로서 그냥 그 사람이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기업을 하는 경우, 이걸 갖다가 보통 개인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고 자연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그 인격체를 가지는 우리 사람과 같은 것을 자연인이라 하죠. 근데 법인이란 것은 말 그대로 법적인 인격체란 뜻입니다. 즉 법을 통해서 탄생한 기업이죠. 그러면 그 법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그 법을 통해서 누가 그럼 그 기업을 탄생시키냐? 법원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법원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연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어떤 그 자궁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법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법인을 심사하고 자격이 되면은 법인격을 부여한다. 그 법인격을 이제 법인번호 같은 걸로, 그죠? 부여하면은 그 법인격이 부여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단지 세무서에서는 뭐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곳은 바로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나중에 자기가 부여한, 자기가 탄생시킨 기업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판단을, 자, 이 기업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법정 관리라 하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보고 이 기업은 장사를 잘했는데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돌아갔는데요.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유동성이랍니다. 우리 현금이 들어와야 할 때 들어오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동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 위기가 있는 기업은 돈을 받을 거는 충분히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돈을 줄 때에 맞춰서 받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업이 소위 이야기하는 동맥경화, 즉 유동성, 우리가 피가 제대로 돌지 않을 때,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을 때 그 중간에 이제 경화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혈관에 노폐물이 있다든가, 기업도 마찬가지죠.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돈을 줄 기업이 문제가 생겼거나, 그죠? 아니면은 너무 좀 느슨하게 재물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좀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그걸 회수를 안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만 해소되면은 이 기업은 돈이 확 들어올 것이다. 받을 돈이 많다고 생각되면은 법원은 법정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일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면은 거기서 이제 법정 관리에서 탈출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법인의 대표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기능을, 결정 기능,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법정 관리가 되면 법원에서 판사가 그것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유동성 위기다. 유동성 위기라는 것은 뭡니까?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결제가 늦어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결제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법정 관리도 이야기하고 유동성 위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안에서 돈을 받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렇죠? 상대가 돈을 제때 주지 않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러한 그 방법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격지간이라는 것은 디스턴싱한, 그러니까 거리가 먼 국제간 거래에서는 자기가 돈 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쉽게 필요할 때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옆 동네 가듯이 한국에서 서울 부산 가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통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또 부담이 있는 거고요. 해외로 나간다는 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면은 상황에 맞지 않게 우리가 옆 동네 한국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본인이 옮겨갈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나라에 내가 방문해야 될 나라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소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좀 자국하고 또 좀 무슨 외교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때문에 자국에서 뭡니까 여권을 그 방문 자체를 갖다가 불허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출입국 관리를 통과하면서 어떤 나라에 가겠다라고 신고했을 때 그 나라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패스포트죠. 그 다음에 상대국에서 들어올 것을, 즉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격지간, 즉 국제간에는 우리가 이웃에 가듯이 내가 돈 받을 게 있다, 돈 좀 받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이 페이먼트, 즉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잘 사전에 안전하게 뭐 돈을 돈을 안 보내주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쪽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페이먼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페이먼트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페이먼트 부분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신용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T라는 것도 있고, 뭐 DA라는 것도 있고, DP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지불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지불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 그 조건대로 요구하고 계약서에 넣고 또 나중에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용장이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 결제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역 금융이란 부분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는데요. 무역금융이란 부분은 여러분들과 같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무역회사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유효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본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의존도, 즉 수입과 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에서 70%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수출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우리 그 이득의 아주 주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융, 즉 수출을 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다른 어떤 비즈니스보다 이 무역이라는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스포트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력이 취약한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학습하는 분야가 바로 여기에 있는 무역금융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역금융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수출 오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 수출 오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개척과 고객 거래선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장 개척과 고객 거래선 발굴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없이 무역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여러분들이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상 운송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운송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상 운송 부분을 하면서 해상 운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해상 운송에서 우리가 선화증권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유가증권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선화증권, 즉 우리가 BL이라고 하는데요. 이 BL을 작성하는 데의 요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BL을 유통하는 법,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실무에 접목한 그러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지식들을 유기적으로 딱 형성하면 여러분은 이미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무역, 즉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글로벌 트레이드 엑스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국가에서도 또 이러한 것들을 해서 뭐 관세사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자격증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러한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조금 작은 기업에서부터 공사나 대기업에까지 모두 이러한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의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무역영어라든지 국제무역사라든지 또 관세사라든지 이러한 자격증을 보유하면은 취직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득점을 주는, 그죠? 플러스를 주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클래스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 과목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한 게 되면요. 우리가 그 해상운송이든 아니면 항공운송이든 이제 보험을 들여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무역 보험에 관한 것, 그죠? 무역 관련 보험에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통관 절차를 또 이게 또 나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통관을 할 때 우리가 최근에 이제 FTA와 WTO 체제 안에서 FTA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FTA 관세라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FTA를 체결한 나라들과의 어떤 관세율, 그죠? 그 다음에 그 관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FTA에 대한 개념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FTA를 이용해 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이제 FTA 비즈니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역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환엄과 결제 서류거든요. 우리가 내고하러 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럼 내고란 게 무엇이냐 이거죠. 내고란 게, 그죠? 내고란 것이 신용장 거래든 뭐 다른 거래든 꼭 신용장이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돈과 서류를 바꾸러 가는 것, 그죠? 그래서 내고는 negotiation이라는 말인데 은행이 서류를 매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수출자의 서류를 매입해서 그 대금을 수출자에게 주고 이 매입한 서류를 수입자에게 보내야지만 수입자는 비로소 이 서류를 기초로 해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역의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요. 이 서류가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서류들이
갖춰야 될 요건들. 그래서 우리가 무역결제 서류와 환음이라는 챕터를 이렇게 또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무역 크레임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역 크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무역 크레임은 발생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무역 크레임이라는 것은 왜 발생하면 힘드냐면요. 무역에서 어떤 그 크레임이 발생하면은 이걸 세틀먼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국내의 어떤 분쟁은 법원으로 가면 되죠. 왜? 우리나라는 속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단 서로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정하게 되어 있죠. 근데 서로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보통의 이제 전치 어떤 그 무역의 어떤 법원으로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법에 준용하는 절차인 arbitration, 즉 중재라는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재가 가지는 의미와 또는 중재가 아닌 법적인 절차로 갔을 때 관할을지,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적용될 법, 어떤 규정, 어느 나라의 법을 갖다가 적용할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이 무역 프레임과 상사중재라는 그러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역에 대해서 아주 그 전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무역을 하든 아니면 무역회사의 어떤 일원으로서 일을 하든 간에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꼭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